정해진 시간은 있고 그거에 또 맞춰서 살아야 되니까 집합. 자, 어머니한테 한번 물어봐봐. 집합하면은 나는 집합은 다 잘 알아. 그런 분들 되게 많아. 어머니 지금 나랑 이제 나보다 조금 윗세대 아니면 좀 밑에 세대는 중학교 1학년 때 집합을 처음 배우고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자마자 집합과 명제 다시 배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70%는 수포자잖아. 실제로 그래. 그래서 네가 포기만 안 하면 무조건 상위 30% 안에 들 수 있어. 집합을 딱 보면 우리 전통 수학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그때는 자, 수학 공부해야지. 집합. 명제 행렬 나오면 갑자기 그럼 다시 포기를 해. 한 두 달 있다가 한 달 있다가 다시 수학 공부해야지. 집합. 끝나. 그래가지고 집합만 새까매져. 진짜로. 실제로 그런 애들이 정말 많았어. 대한민국 고등학생들이라면 나랑 비슷한 그 연배의 고등학생들이라면 누구나 다 정석 수학은 갖고 다녔어. 정석 수학은 똑같이 다 그 한자로서의 정석이 수학의 정석 해가지고는 그걸 다 들고 다녔는데 진짜 그 책들의 70%는 아마 정말 옆에서 딱 봤을 때 집합만 새까매졌어. 이건 진짜야. 내 친구들끼리도 맨날 봤었기 때문에 확실해. 그래서 집합은 뭐 그렇게 쉽다. 근데 지금 네가 배우면 알겠지만 이게 수학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나 이런 생각 진짜 많이 들 거야. 근데 이것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자, 수학 3까지는 너 이제까지 산수하느라 고생했어. 계산 열심히 했지? 오케이. 이런 느낌이고 수학 하부터는 그래 지금부터 진짜 수학을 시작해보자 이런 느낌인 거야. 이게 왜냐면은 집합이라는 것은 결국엔 뭐냐면은 명확하게 그것을 구분시켜주는 느낌이거든. 얘는 이것만 다룰 거야. 얘는 이것만 다룰 거야. 얘는 이것만 다루겠다. 이렇게 좀 뭔가를 구분 지어가지고 명확하게 선을 긋는 그런 느낌을 받게 해주는 게 집합의 느낌이야. 그리고 그 다음 명제는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는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것을 명확하게 네가 설명을 해봐. 이런 식의 느낌인 거고 증명 같은 거 할 때 수학은 아주 엄밀한 증명을 해야 돼. 그러니까 토시 하나, 단위 하나, 뭐 표현 하나도 틀리면 안 된다고. 어떤 그 증명 과정에서. 그래서 뭐 증명했다라고 하면 그걸 검증 과정이 2년, 3년이 걸리기도 해.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처럼 어떤 우리가 수학적인 단어라든가 표현 그리고 어떤 내가 다루는 범위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주는 게 집합과 명제 좀 그런 단원이 되는 거야. 그런데 실질적으로 허나 실질적으로 그냥 수학의 일부분이 되어 있지. 그냥 이거 갖고 계산하고 뭐 다시 구해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될 건데 자 지금부터 집합과 뜻과 표현, 집합의 연산 그리고 명제까지는 어떤 느낌을 갖고 네가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문제의 해석이라는 개념에서 좀 접근했으면 좋겠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문제 자체는 집합이나 명제 따로 해가지고 이거 문제가 어렵게 나올 일은 거의 없어. 그냥 쉬운 문제로 나올 거야. 그런데 진짜 얘네들이 골치 아픈 부족은 뭐냐면은 수능에서 29번, 30번 문제들이 다 집합이나 명제를 이용해가지고 조건을 줘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나와 있는 그 조건 자체를 내가 정확하게 끄집어낼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그 끄집어내려고 한다고 치면은 얘네들을 알지 못하면 그걸 제대로 끄집어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표현, 뭐 어떤 원소 나열법, 조건 제시법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걔가 뭐다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래서 뜻과 표현부터 할게. 자, 집합이라는 게 있어. 어떤 기준이 중요해. 기준. 어떤 기준에 따라서 하나의 묶음을 만들어 놓은 게 집합이야. 그러면은 그 집합에 들어있는 하나하나의 어떤 그 요소들을 뭐라고 하면 그걸 원소라고 불러.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틀리지 않을 것 같아. 원소들은 집합이고 집합 안에 있는 하나의 개개인들 거야. 자, 예를 들어서 10 이하의 자연수라는 집합이 있다고 치자. 얘를 내가 A라고 한번 해볼게. 얘를 1, 2, 3, 10까지 이렇게 되겠지. 그치? 얘네들이 하나의 집합인 거야. 이 집합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진?
10 이하의 자연수라는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진 집합이라는 거고, 여기 각각에 있는 거 1, 2, 3, 4, 5, 6 얘네들을 우리는 원소라고 불러. 그럼 얘네들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자, 1이라는 원소가 A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야. 이게 이제 엘레먼트에 2를 이렇게 쭉 늘려 쓴 거야.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서 애들 헷갈리는 건 요거야. 자, 이처럼 생겨있는 원소 기호, 원소의 포함 기호에는 이쪽에는 무조건 집합이 와야 돼. 얘는 집합이 와야 되고, 얘는 원소가 와야 돼. 자, 조금 이따가 배울 부분 집합할 때 이게 좀 헷갈리거든? 이게 좀 잘 기억하자. 집합이고 얘는 원소가 와야 된다. 요것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돼. 그럼 집합은 어떻게 표현되느냐? 표현은 원소 나열법. 자, 이렇게 나타내는 게 원소 나열법이야. 다 쓴다. 집합 딱 써놓고 다 쓰면 원소 나열법. 그런데 얘처럼 이렇게 딱 유한 집합, 딱 집합의 개수가 정해져 있는 집합이면 어떻게든 쓸 수는 있겠지. 근데 무한 집합도 있어. x는 실수 이러면 무한 집합이잖아. 못 쓰잖아. 못 쓰는 것들은 어떻게 나타내느냐? 조건 제시법이야. 자, 지금 이 조건 제시법이 가장 중요한데, 이게 왜냐면 애들이 되게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조건 제시법이야. 왜냐하면은 이 조건 제시법은 그냥 별거 없거든? 되게 쉽거든? 되게 쉬운데 이것을 문제 내에서 좀 어렵게 꼬아서 조건을 줘버리면은 애들이 솔직히 뭔 소린가? 라는 생각을 해. 이거 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돼. 자, 어떤 집합이 있고 얘는 x들을 원소로 하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이 x는 자연수입니다. 자, 이 표현을 잘 기억해야 돼. 자, 얘를 보통 뭐 바라고도 하는데 영어로는 such that이야. such that 영어로 뭐니? 나 몰라서 모르는 거야. 영어 잘 못해. such that이 내 그냥 머릿속에 상식으로 하면은 such that 얘는 이런 것과 같은 이런 뜻이라고 내가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A라는 집합의 원소들은 결국 뭐냐면은 X야. X들의 집합인 거야. 근데 이 X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바라고도 하고 서치대 산다는데 보통 바라바니까 바라밖에. 나는 처음에 이거 중학교 때 처음 배울 때 서치대시라고 배워가지고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애들이 아무도 못 알아봤어요. 그냥 바라볼게. 자, x는 자연수. 이렇게 됐을 때 중요한 것은 얘야, 얘. 얘가 원소라는 거야. 근데 보통 이렇게 나오니까 애들이 다 그냥 너무 별 생각 없이 생각을 해. 근데 실제로 고난도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 거냐면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였어. 자, x 플러스 y 이런 식으로. 얘는 그럼 뭐냐면은 x 플러스 y가 원소라는 거야. 그러면 자, x는 x는 1, 4, 5, 7, 9. 자, y는 3, 4, 5.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 집합의 원소라는 것은 1 더하기 3이 될 수도 있고 1 더하기 4가 될 수도 있고 1 더하기 5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야. 전부 다.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게 x의 원소 조건 제시법에서 제시된 원소의 표현법이야. 중요한 건 그래서 항상 얘가 어떤 놈들인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야. 잘 기억하고 있읍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있어. 벤 다이어그램을 제일 많이 하게 될 거야. 어떤 식이냐면은 전체 집합에다가 얘가 지금 1, 2, 3, 4, 5, 6 이런 원소들이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하고 이게 가장 대표적인 집합의 원소와 개수.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한 집합. 원소의 개수가 일정한 개수로 딱 정해져 있으면 우리는 유한 집합이라고 하고 무한 집합은 무한이 많은 원소. x는 실수, x는 자연수 이런 것들은 무한 집합이 되겠지. 그 다음에 얘들 엄청 많이 헷갈리는 거 공집합. 공집합은 어떤 집합인데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공집합이라고 그래. 원소가 하나도 없는데 그게 무슨 집합입니까? 그냥 그런 게 있어. 그냥 공집합이야. 예를 들면은 너랑 나랑 우리 지금 학원 애들이 다 우리 전체 원소야. 그 중에서 나이가 60살 이상인 사람. 이건 조건이 맞잖아. 조건이 분명히 기준이 정해진 집합의 기준은 정해져 있는 거잖아. 근데 인원이 있어 없어? 없어. 없기 때문에 걔는 공집합인 거야. 그런 것들을 우리 공집합이라고 그러는데, 자, 공집합은 애들이 제일 헷갈려하는 건 요 밑에 보면은 이렇게 표시되면은 공집합이야. 그냥 얘는 공집합이야. 아까 얘기했을 때 집합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잖아. 얘는 여기에 들어갈 수 있어. 그치? 그리고 봐봐, 얘가 만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얘는 이 공집합이라는 모양 자체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인 거야. 얘는 공집합이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A라고 한다면은 A는 공집합이 아니라고. A의 원소에 이렇게 생겨먹은 모양이 A의 원소라는 거지. 이거 좀 잘 헷갈리지 말아야 돼. 여기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을 거야. 잘 한번 보면 될 것 같아. 그런데 이렇게 원소의 개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n 넘버 집합의 개수. 예를 들어서 A 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런 뜻이야. 알겠지? 그럼 당연히 공집합이라는 것의 원소의 개수는 0 이렇게 되겠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보시면 됩니다. 나타내는 방법 뚜루뚜루뚜루 넘어가시면 되고요. 이제 포함 관계. 집합은 서로를 포함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이 1, 2, 3 이런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1, 2, 3, 4, 5 이런 집합이라고 한다면은 A라는 집합의 모든 원소가 B에 들어가 있잖아. 그렇지? 그래가지고 집합 A는 B에 포함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이것을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은 1, 2, 3, 4, 5 우리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야. 그럼 봐봐. 벤 다이어그램으로 드렸을 때 모든 원소가 이런 식으로 포함되어 있을 때 우리는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 B, A 이렇게 포함돼. A 쪽, 자, 큰 쪽으로 입을 벌리고 있는 거야. 얘는 중요한 아까 저기랑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거. 앞, 뒤가 다 집합이어야 돼. 문제 풀다 보면 있잖아. 이렇게 놔둬놓고서 여기다 원소라는 걸 집어넣고 문제 풀게 되는 경우가 꽤 있어. 그렇게 되면 그건 틀린 표현이 되는 거야. 알겠지? 이런 거고. 자, 만약에 어떤 집합이 이렇게 있다고 한번 쳐보자고. 1, 2, 3도 B도 1, 2, 3이야. 그럼 이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자, A도 분명히 B에 포함이 돼. 그치? B도 A에 포함이 돼. 이런 양쪽이 다 포함 관계가 있어. 이럴 때 우리는 A랑 B가 서로 같은 집합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돼. 서로 상호간에 포함이 되고 있으면은. 그런데 이 집합이 서로 같은데, 같은 경우는 이렇게도 집합, 이렇게도 집합인 경우가 되는데, 만약에 부분 집합 얘기는 안 했구나.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A를 B의 부분 집합이라고 얘기해. A라는 집합을 B라는 것 전체의 부분 집합이잖아. 일부분만 포함하고 있으니까 부분 집합이 된다고 그래. A는 부분 집합. 자, 이렇게 근데 부분 집합, 서로 간의 부분 집합이 되는 것을 우리가 같다고 하는데, 자, 부분 집합이기는 한데 서로 같지는 않아. 그럼 예를 들면은, 자, A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A가 이렇게 다 돼 있어도 A도 B의 부분 집합, B도 A의 부분 집합이 되잖아. 이렇게 되면 다 포함되어 있으면. 근데 하나가 없어.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A는 B의 진 부분 집합이라고 해요. 진 부분 집합. 진짜 부분 집합. 같지가 않으면 돼. 같지만 않으면 진 부분 집합이 돼.
거기다 우리가 플러스해서 알아야 될 것은 모든 집합의 공집합은 부분집합이 될 수 있어. 공집합은 모든 집합들의 부분집합이 될 수 있어. 여기 공집합 이렇게 있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집합의 공집합은 부분집합이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거는 별로 어렵고 그런 부분은 아니야. 그냥 쭉 읽어보면 되니까 생각하지 말고 14페이지 한번 14페이지. 14페이지 보면은 요거 집합과 원소의 포함 관계, 집합과 집합의 포함 관계 요런 것들 좀 헷갈리지 말고 보고 자 15페이지의 유제 10번 확인 유제 10번 그 문제가 내가 아까 얘기했던 이런 문제가 되는 거야. 봐봐 집합 A는 집합 A가 어떻게 되냐 집합 A가 있어요. 근데 얘가 지금 봐봐 0, 1, 또 안에 1,2 그 다음 공집합 자 요거 이렇게 있는 거야. 자 이렇게 봤을 때 자 얘는 공집합이 아니라고 그치? 집합 A의 그냥 한 원소일 뿐이야 원소 그렇지? 그리고 얘도 집합이 아니라 그냥 A라는 집합 안에 들어있는 하나의 원소일 뿐이야 그치? 그리고 얘도 원소, 얘도 원소가 되는 거지. 뭐 문제 이런 식으로 나와요. 좀 그지같이 나와가지고 봐봐. 처음 봐봐. 얘 1. 얘는 A의 원소이냐? 봐봐. A는 지금 집합이 와 있어. 맞아? 근데 얘는 집합 표현이잖아. 집합으로 표현이 돼 있는 거잖아. 그치? 얘는 집합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틀린 거야. 원소가 아니라 집합이기 때문에. 이게 원소가 아니야. 원소가 되려면 이렇게 되어 있어야지 그냥 우리가 이게 맞는 거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에 1번에 있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건 틀린 표현이 돼버리는 거야. 자, 두 번째 2라는 애가 A의 원소이다. 맞잖아. 얘 원소잖아. 얘는 원소가 되는 거야. 맞지? 두 번째 공집합은 A의 원소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 이거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근데 공집합이라는 표시 있잖아. 그치? 원소가 맞아. 그래서 이것도 틀린 게 되겠지. 자 1, 2는 A의 부분집합이다. 1, 2는 A의 부분집합이다. 얘 집합이 나와야 되잖아. 근데 봐봐 여기서 헷갈리는 거야. 얘는 하나의 원소지만 만약에 여기 원소가 1,2가 있으면은 얘도 집합으로 봐서 A의 부분집합이라고 할 수 있어. 근데 지금 안타깝게도 2가 없어. 여기에 1만 있고. 그러니까 얘는 원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거야. 그치? 이거 아니라고. 틀린 거. 그리고 0, 1, 2는 A의 부분집합이다. 0, 1, 2는 A의 부분집합 마찬가지로 아니야. 2도 부분집합이 아니기 때문에. 요런 게 이제 말장난처럼 나오는 문제가 됩니다. 오늘 여기 부분집합의 개수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봅시다. 부분집합의 개수. 자 지금부터 요거는 지금 이거부터는 조금 수학 냄새가 난다. 부분집합의 개수는 부분집합의 개수인데 자 어떤 집합이 하나 있다고 쳐볼게요. 1, 2, 3, 4 요런 집합이 있다고 한번 쳐보자. 자 그러면은 부분집합의 개수를 한번 그려볼 거야. 자 부분 처음에 우리가 여기를 접근할 때는 자 원소의 개수가 0개인 경우가 있겠지. 그러면 공집합은 모든 집합이 부분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자 공집합 하나가 있겠지. 원소의 개수가 하나가 있으려면은 1 이런 집합도 있을 거고 2 이런 집합 3 4 이런 집합이 있어서 총 4가지의 부분집합이 존재할 수 있겠어. 자 원소의 개수가 2개인 경우는 1, 2, 1, 3, 1, 4, 2, 3, 2, 4, 3, 4 이렇게 있겠지. 총 6개가 있고 자 원소의 개수가 3개인 경우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총 4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아. 마지막으로 자 전부 다 들어가도 되잖아. 부분집합이라고 했잖아.
그지? 그래서 총 원소의 개수가 총 4개인 경우도 한 가지가 있어서 실제로 총 모든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되냐면은 1, 4, 6, 4, 1 하니까 16가지. 총 16개의 부분집합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 그치? 자, 이거 하나하나가 다 부분집합이라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데 이게 4개만 돼도 그냥 세볼 거야. 그치? 원소가 4개만 돼도 세는데 큰 지장이 없어요. 근데 5개, 6개가 되면 엄청나게 많아질 거 아니야. 이 부분집합 개수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쓸 수 있느냐? 자, 원소의 개수가 만약 이거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야? n, a는 4잖아. 그지? 원소의 개수가 4개면은 자, 부분집합의 개수는 그냥 공식이 들어가 있어.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승이야. 그래서 2의 4승 해가지고 16개가 나오는 거야. 간단하지?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부분집합 중에 진부분집합 있잖아. 이 같은 거 빼는 거잖아. 예. 그래서 그제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당연히 2의 n승에서 그냥 한 개만 빼주면 되겠지. 같은 거 하나만 빼면 나머지는 진부분집합이 되니까. 그리고 이 부분집합의 개수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문제는 이런 거야. 자, 예를 들어서 A에서 1과 2는 무조건 포함한다. 이런 거 조건. 내지는 4는 절대 포함하지 않는다. 절대 포함하지 않는다. 이런 문제들은 나와. 자, 봐봐. 이런 것들은 지금부터는 좀 상상을 해봐야 돼. 자, 이 원소에 이렇게 원소가 있는데 1, 2를 내가 무조건 포함을 하겠대. 얘네 둘이는 그런 생각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무조건 얘네 그냥 있어야 되는 애들이야. 그러면 저런 상황에서는 1, 2는 있는 상태에서 3이 공집합이거나 3 하나 들어가거나 4 하나 들어가거나 3, 4가 다 들어가거나 그렇게 되겠지. 그러면 결국 뭐야? 2, 2승이야. 얘를 만약 빼면은 나머지 것들의 부분집합만 구하면 되는 거야. 거기다 그냥 1, 2만 갖다 붙여넣으면 되니까. 마찬가지로 4는 절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4 빼고 생각하면 되잖아. 결국에는 얘는 뭐 어떻게 되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2의 n-2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2의 n-1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얘는 무조건 포함하고 4는 절대 포함 안 한다. 이것이 합쳐질 수도 있지. 그치? 그럼 2에서 얘도 빼고 얘도 빼면 돼. 나머지 것들만 갖고 우리가 생각하면 된다고. 알겠지? 자, 이게 지금 여기 오늘 하는 것 중에서는 그나마 조금 수학 같은 느낌이 나는 부분인데, 요 부분집합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되게 가끔씩 잘 나오는, 무조건 한 문제 이상이 출제되는 문제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잘 좀 기억을 해두고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고, 여기는 멱집합은 이제 안 나와. 이거 교과 과정에서 사라졌어. 22페이지. 22페이지 멱집합은 안 나오니까 이렇게 하고, 집합의 연산 내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 알겠지?